해가 떠야 사는 남자 한국미래에너지 김유한 대표입니다. 지금 현재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첫 번째 영상에는 한국형 FIT 제도가 어떻게 변경이 될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국전력이 태양광 발전소라든가 그 다음에 풍력발전소 이렇게 해서 얘네들이 직접 참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번 시간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이격거리 표준화를 추진을 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요거에 대해서는 아마 1월 달에 아마 이런 내용이 고시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언론 보도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요. 요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원래 요 내용을 가지고 유튜브 첫 번째 영상으로 만들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조금 저도 공부를 더 해야 되고 좀 그거에 대해서 좀 심층적으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게 지금 벌써 7편에서 이렇게 다뤄지는 내용인 것 같고, 이거에 대한 또 문제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죠. 태양광 이격거리 표준화는 추진을 한다. 어디에서? 산자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표준안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는 아마 태양광 시공업체는 다 알고 있을 내용인 것 같은데 일반 사업주분들은 잘 모르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것 같고, 산자부 태양광 입지 규제 표준안 만들고 강제화까지 검토를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내용이 어떤 거냐면 2017년도에 태양광 입지 조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이미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지자체들이 이게 뭐야, 니네들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하면서 이것들을 아예 그냥 무시를 하고 자기네들 조례를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었던 것들이 사실인데, 지금은 산자부에서 태양광 입지 규제의 표준안을 만들고 강제화까지 검토를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태양광 이격거리, 조례 이런 것들은 봐보면 민가, 도로에서 발전소 간 거리를 지역별로 상이하게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는데요.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지자체들이 만들었죠. 이게 민원이 하도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민원에 대해서 해결책을 강구하고자 지자체별로 이격거리에 대한 조례를 신설을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 조례를 그 표준안을 가지고 이걸 다 무마를 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여하튼 이 조례들이 지역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어떤 군이나 시 같은 경우에는 100m, 100m인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1km까지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상이하다 보니까 이거를 아예 통일적으로 통일을 해서 이렇게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태양광 발전시설 그 표준안을 만들겠다. 근데 이거를 예전에 2017년도에도 가이드라인을 발표는 했지만 이게 강제성이었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장난하냐? 우리는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거를 강제성까지 부여를 해서 진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 시스템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보면 이러한 태양광 관련된 조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 고향입니다. 고향. 전라도 담양. 전라남도 담양군의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봐보면 고속도로, 그 다음에 일반 국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 도로에서 직선거리 500m 안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진행이 됐고, 10호 이상 취락지역, 민가, 그 다음에 주요 관광지, 공공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 안에 태양광을 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진행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집단화된 토지의 중앙 부근에 입지하지 않을 것, 그러니까 거기가 진행을 하는 부지 자체가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집단화가 돼 있으면 거기 안에 딱 하지 말라는 그런 내용인 거고, 그 다음 내용들은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중요한 게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높이 형태 및 색채가 주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참 주관적이죠. 이런 내용을 들어보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저는 솔직히 가늠을 할 수 없는, 근데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게 이제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조례인데요. 이 개발행위 조례가 지역별로 모든 지역이 다 상이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통일적으로 몇 미터 몇 미터 이렇게 다 적용을 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번에 말씀드리는 그 태양광 이격거리 표준안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건 산자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여기 자치법규 입법 시스템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이 지역에 태양광 조례가 어떤 건지, 아니면 건축물 짓는 게 어떠한 조례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봐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이격거리 표준안 현재 122여 개가 넘는 지자체가 운영을 하는 거고, 태양광 입지 규제 조례를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태양광 사업 확산 및 보급에 차질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격거리가
뭐 봐보면 500m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주요 도로에서 500m 넘어가는 그 부지에다가 어떻게 태양광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500m인 지자체도 있고 100m인 지자체도 있고 심지어는 1km인 지자체도 있는데 그렇게 진행이 되다 보면 당연히 태양광을 할 수 있는 부지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태양광을 할 수 있는 부지 자체가 없기 때문에 태양광 사업에 대한 보급과 확산에 대한 이런 것들이 걸림돌로 작용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요거를 표준화를 만들고 싶어 하는 거는 당연합니다. 여하튼 그리고 지자체별로 상이한 이격거리 기준을 통일을 하겠다. 이거는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강제성을 부여를 하겠다. 그래서 2017년도에도 가이드라인이 발표가 됐지만 강제성이 없어 실질적인 효과가 없었습니다. 근데 요거를 강제성을 좀 띄게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지자체에서 협조가 가능할까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또 그거에 대한 또 뭐 어떠한 또 그런 것들이 또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하튼 지자체가 분권이 돼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굳이 진행을 해야 되냐라고 얘기를 하면 당연히 진행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겠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어떠한 협조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뭐 산자부에서 알아서 진행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는 당연히 거부감이 있습니다. 왜? 민원이 있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소를 이렇게 짓는다고 하면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무슨 거기서 전자파가 발생을 한다. 그 다음에 무슨 이게 태양광이 모듈에 비치게 되면 그게 반사가 너무 심해가지고 눈을 뜰 수가 없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당연히 민원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맨 첫 번째 1편이었던가? 아무튼 거기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무슨 점거농성도 하고 그 다음 뭐 머리를 삭발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여하튼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건 당연한 건데 이게 이제 과연 진행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추후에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자연경관과 미관 정말 이거는 공무원 주관적인 입장인 거죠. 객관적이지가 않고 정말 공무원 주관적인 입장인데 어느 정도 이게 해소가 가능할 것이냐라고 봤을 때 저는 어느 정도 해소가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뭐 표준안이 이렇게 마련이 되고 그래서 이게 뭐 100m, 100m, 200m, 200m 뭐 이렇게 마련이 되게 되면 공무원들이 이런 부결 내용을 과연 얘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절대 그럴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어가지고 요거를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 과연 누구를 위한 표준안인가를 생각을 해볼 때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 소규모로 100km, 200km, 300km, 1메가 미만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을 정말 꼴사납게 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한 10메가, 20메가, 100메가, 200메가 이런 식으로 대기업이 참여를 해서 이렇게 진행을 좀 지자체가 좀 으쌰으쌰해서 같이 해서 이렇게 좀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정책들을 펴고 있는 건데 문제는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당연히 지방자치단체가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깨부실 수 있는 어떠한 무기가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을 진출을 위한 초석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대기업이 진출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조례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이거를 깨부실 수 있는 무기 거리 표준안이 있어야만이 당연히 대기업이 진출을 하는데 좀 용이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대기업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대기업 플러스 공기업 이런 회사들이 태양광 발전소를 짓기 위한 뭐 어떠한 무기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 정책이 발표가 됐죠.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나중에 한번 요거하고 그 다음에 집적하단지 요거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건데 요런 정책이 어떤 것들이냐면 지금 뭐 지자체가 조금 이렇게 으쌰으쌰해서 대기업과 이렇게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뭐 40메가 이상이고 뭐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하면 지원 사업을 통해 가지고 얼마 정도의 지원금을 정부에서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 내용인 거고 그 다음에 집적화단지 대규모로 40메가 이상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고 뭐 어떠한 뭐 이 가이드만 이렇게 맞추게 되면 가중치 REC에 대한 가중치를 0.1에서 0.1을 추가로 부여를 하겠다라는 내용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막말로 생각을 해보면 40메가가 이슈인데 40메가를 진행을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소기업이나 중기업이 있을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다른컨대 없다라는 게 제 생각인 거고 물론 저희 회사도 지금 40메가 일단 플러스 20메가 뭐 이런 사업을 진행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대기업 말고 일반 기업에서 그렇게 진행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절대 그럴 수 있는 여건이나 상황이 녹록지가 않다라는 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지금 문제는 민감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시점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명박 정부 같은 경우에는 4대강 때문에 지금도 곤혹을 치르고 있고 이명박은 가장 중점적인 사업이 4대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는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에 무슨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어서 뭐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제가 이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부터 신재생 에너지에 그렇게 많이 추진을 하고 정책들도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너네들은 참 사업하기 편하겠다라고 얘기하신 분들은 태양광 산업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문재인 정부 들어와 가지고는 지금 이것들을 대규모 대기업, 공기업이 위주로 하는 대기업을 위한 정책을 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이명박 정부의 그 4대강과 문재인 정부의 그 신재생 에너지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솔직하게 이거는 정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민감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문재인 정부 임기가 지금 한 1년 한 3개월, 4개월? 이 정도 남았나? 아무튼 1년 3개월, 4개월 정도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대기업을 위한, 공기업을 위한 정책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대기업들이 태양광에 대한 진출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내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아리백이라든가 뭐 이런 정책들을 통해 가지고 신재생 에너지를 활성화를 시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정책들을 변경을 하는 데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입법 예고를 하고 어느 정도의 기간을 두고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하물며 임야 태양광 발전소를 짓지 못하는 그 엄청난 정책을 발표한 후에 있어 가지고 유예 기간을 3개월인가 밖에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태양광 회사들 다 힘들어졌던 거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를 제가 장담컨대 이런 거 뭐 그냥 손바닥 뒤집다 하듯이 그냥 이렇게 변경을 하게 되면 사람들은 뭐 그런가 보구나 하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 신안했다고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짓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뉴스에서 보도를 하게 되면 아, 그냥 이렇게 짓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현업에서 일을 하게 되다 보면 저게 왜 저렇게 진행을 하고 왜 그렇게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거에 대해서 정치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보게 되면 상당히 문제점이 많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 표준안 자체가 마지막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인데, 대기업 진출을 위한 과연 초석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안에서 우리들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마련을 해야 되겠죠. 여하튼 그런 상황인 거고, 지금 벌써 이제 지금 태양광 핫 이슈, 최근 이슈에 대해서 이제 벌써 3편이고 4편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 그거에 대한 다음 시간 얘기하면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에 대해서 어떠한 상황인 거고, 그래서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